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1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고요. 코드번호 086280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어제 조정을 좀 받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알파 트레이더 테스트하는 것에서 가상계좌, 모의계좌입니다. 모의계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를 사는 것을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렸었어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수립을 해두고 접근을 했던 건데,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여기 현대글로비스 전략을 보면은, 자, 여기 1차 2차 그리고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수립을 해놓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갑자기 블록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도 가정을 하고 접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뭐 비중 조절을 일단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손절가에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좀 이탈을 했을 때, 뭐 하긴 뭐 여기 이탈을 하지 않으면 뭐 큰 우려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가격대가 한 18만 원 하단 17만 8천 원 이쯤 되는데 조금 더 낮춰가지고 한 16만 원 부근이 16만 9천 원 한 이 정도 여기 이쯤에 2차 매수가를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좀 이탈을 하면 비중 축소를 한다면 다시 이때쯤에 지지받는 것을 좀 확인하고 일단은 주가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좀 수립을 해 놓고 일단 접근을 한 겁니다. 이 가격대가 되겠죠. 여기서 좀 이탈을 하는 흐름들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장기 평선대 올라와주면서 지지 구간을 좀 높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지 구간 여기쯤을 형성을 해 놓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장기 평선이 좀 여기 이 부분까지 좀 올라오는 부분들을 갑자기 막 폭락을 하거나 그런 소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좀 주가 하락을 하더라도 한 이쯤 뭐 이쯤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을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한 게 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고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자, 일단 1차 매수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19만 원을 돌파를 하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뭐 이런 부분들로 짧게나마 수익을 좀 장기적으로 저는 이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한 것도 좀 있거든요. 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단기 종목이라기보다는 단타로 수익을 뭐 몇 배로 내겠다. 막 그런 몇 배까지도 아니고 한 10%, 20%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내겠다. 막 그런 것들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한번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엔 나중에는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죠. 자,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 작업이 추진이 되면서 그룹의 지배 구조의 개편에 대한 그런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하면은 정 회장이 1조 원가량의 현금을 마련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중에서 얘네 둘을 합병을 하는지 아니면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스왑을 하는지 서로 주고받고 할지 뭐 아니면 합병을 할지 아니면 블록딜을 진행하고 글로비스를 다시 매수를 하고 뭐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데에서 드는 비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딜에 대한 가능성들 2015년도에는 블록딜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낮추는 공정거래법에 어, 뭐랄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이전에는 30%였어요. 근데 20%로 내려왔죠. 이런 상황에서 20%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가 될 것으로 내년에는 이제 올해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20%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지분을 29%에서 10%는 매각을 하지 않을까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만히 둘 수는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팔아서 현금을 뭐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발생하는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를 하거나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하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랑 글로비스랑 합병을 한다든가 뭐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룹사의 핵심 위치로 점차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맞는 얘기죠. 이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유선 회장의 지분, 정유선 회장이 최대 주주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점차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화가 신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변화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동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사업이라고 하면은 모빌리티 전용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산업, 수소 운반 산업의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고 2022년부터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수소라든가 배터리 중고차도 그렇고 뭐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드는 것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했다는 지분가치 재평가로 연말에 이르러서는 동사의 기업 가치 동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별도로 모비스랑 글로비스랑 합병을 하는지 아니면 주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환을 하는지 그룹사에서 비중이 좀 높아지는 방향으로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로 발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변화로든지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접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브리핑 여러 가지 좀 드렸었고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현대 글로비스라는 게 PER이 11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해 있는 주가에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시간외로 장외가 아니라 시간외로 블록딜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고평가가 된 적은 뭐 거의 없었었어요. 고평가가 이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을 때도 고평가라기보다는 저평가 속에서 주가가 좀 상승한 것이었는데 고평가가 되지 않고 주가가 재평가가 된다 그래도 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겠죠. 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PER이 11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블록딜을 진행한다라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더라도 그 매물을 가져갈 사람들은 많다. 기업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재평가를 받을 때까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들이니까 저를 믿고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거를 권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 목표가 6,95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9,580원, 손절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 종목, 보유 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터치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그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고요. 자, 누적 합산 수익률, 이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추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 시연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